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선생님 안녕하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저 또 SF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네. 예, 제목이 When,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When Worlds Collide. 예, 월드. 우리가 이제, 뭡니까? 여기서 월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국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하나의 지구와 다른 뭐가 부딪힌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월드입니다. 두 개의 세상이 충돌할 때. 예, 그런데 요게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번역서는 지구 마지막 날입니다. 지구 마지막 날. 예. 요것도 그 전에 이야기했던 광음사에서 1974년도에 나온 거고요. 어린이, 소년소녀 대상으로 해서 12권으로 나온 것 중에 한 권인데 이걸 보고 저는 너무 재밌어서 요게 나온 책들 제목을 감안을 해가지고 열심히 찾아가지고 소설책을 제가 찾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게 When Worlds Collide. 예. 33년판이 복원되고 해서 약 70년대 초반에 나왔던 거고요. 요거 뒤에가 또 한 편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After Worlds Collide. 그러니까 세계가 부딪히고 난 후. 속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분명히 필립 알리라는 사람은 1971년에 죽었거든요. 그런데 80년대 후반에 산모가 나왔더라고요. 다른 작가 썼나 보죠? 네, 아마 연결해 쓴 것 같은데 다른 작가의 작품인 것 같은데 이게 When Worlds Collide의 3편이다 이렇게 아마존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책은 제가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목이 저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예. 3편이 있다고 하는 것만 제가 알고. 예.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지구 마지막 날로 번역된 것은 어린이용으로 하다 보니까 주인공도 어린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중요한 서류, 사진을 전달하는데 애들이 이용이 되고 애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이 소설의 앞부분에 주로 집중을 해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요건 이제 나중에 애까지 낳는 형태, 2부에서 애까지 낳는 형태의 어린 20대 초반들로 이제 주인공이 됐던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의 것이 있는데 일단 요거 작가는 필립 알리라는 사람입니다. 7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아주 잘생겼더라고요. 잘생겼어요. 예. 진짜. 그리고 하여간 여러 가지를 이거저거 다 쓰고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할리우드에서 영화 대본 쓴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때는 예. 글 좀 쓴다 하면 다 이제 거기 가서 한 번씩 썼나 보죠. 모셔갔나 예. 봐요. 네. 그래서 소설, 그 다음에 통신사 기고문, 기자같이 해서 통신사 기고문 썼고, 사회비평도 했고, 출판사 편집자도 했고, 특이하게 이때 플로리다주 데이드군. 여러분, 플로리다 데이드는 CSI. 예, 거기에도 보면 플로리다 데이드라고 옆에 이렇게 차 옆에 써있는 거 아마 그런 거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방위위원회 근무했고, 해양연구소 소장도 했고, 원자력발전위원회로 발전한 원자력 양원 합동의회위원회의 의장 고문으로도 일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워낙 이제 여러 가지 학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생물학, 인종학, 물리학, 심리학 이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철학적인 면을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비판적인 시각이 좀 많이 보입니다. 여기 이제 2편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새로 날아간 나라에서 두 개의 국가가 만들어져서 서로 싸우고 하는 쪽으로 이기고 이런 쪽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지경에 전쟁을 하는구나. 예.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이 있구나. 예.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게 다 같이 잘 되는 걸 잘 못 보나 봐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의 시각으로 가지고서 영화가 9편이나 제작됐답니다. 그리고 다른 줄거리 2개는 권리를 양도하긴 했지만 제작되지는 않았다고 하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영화 대본도 썼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 소설을 쉽게 팔아먹을 수 있는 형태가 됐겠죠. 그렇죠. 예. 자, 이거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74년 광음사에서 지구 마지막 날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아동용 소설로 출판이 됐었습니다. 자, 시놉을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요즘은 너무나 간단히 이야기될 수 있는 이야기고 많은 게 나왔는데 연대가 33년이라는 거 생각해 주십시오. 33년입니다. 참 진짜 아이디어가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한 5, 60년 이상 앞서간 거죠, 최소한.
그렇죠. 예. 3,4년이면 일제시대에 막 한국 사람들 막 무슨 지게 지고 다니고 그러고 있을 텐데 구루마 끌고 다니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요. 예. 이런 상상 어떻게 하냐고. 자, 이게 남아프리카의 천문학자인 스벤 브론슨. 왜냐면 브론슨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 이제 떠돌이 해성의 이름이 브론슨 알파, 브론슨 베타라고 이름이 붙습니다. 자기 이름을 발견자 이름을 붙이게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한 쌍의 떠돌이 해성인 브론슨 알파와 브론슨 베타가 태양계로 곧 뛰어들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개월 후 지구의 대재앙을 초래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가까이 지나칠 예정이고 16개월 후면 태양을 끼고 돌아와가지고 결과적으로 브론슨 알파가 지구를 박살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베타는 지구가 깨지고 난 다음에 지구 궤도에 들어서서 안정적인 궤도에 정착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막 그 소문이 퍼져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체망원경으로 들여다보는데 브론슨 베타에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뾰족뾰족한 찬 그림이 아니고 뭔가 해가지고 점점 자세히 보게 되면서부터 나온 게 거기에 무슨 도시 형태가 있다 뭐 이런 형태가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미국 대통령의 명령하에서 콜 핸드론이라는 과학자들을 모아가지고 노아의 방주 같은 걸 만들게 됩니다. 태워서 가자. 그래서 살아남을 사람은 살아남도록 하자. 그래서 브론슨 베타로 일단 지구를 떠나서 기다렸다가 파괴가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브론슨 베타에 착륙을 해서 거기서 인류가 번성을 하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단 우주선을 건설하게 되고 다른 나라에도 모든 사실을 알려줘서 개발을 하도록 만드는데 너네도 해라. 예. 중요한 건 이제 요게 이제 우리 최근에 우리 영화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건 물난리라고 어쩌고 하는데 그 큰 배에 이제 돈 주고 들어가서 사가지고 들어가고 한 거 있었죠? 그게 뭐였죠, 제목이? 2012였나? 그러네, 2012. 예. 2012. 예, 거기는 이제 지구가 깨지는 건 아니고 물난리가 나서 있을 때 그 돈을 내고 이제 그 들어가 살 수 있는 사람만 자리를 팔지 않습니까? 예, 요것도 이제 비슷한 형태로 결과적으로 이제 그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거의 뭐 1000명 가깝게만 이송을 할 수 있도록 100명인가? 100명이구나. 10명씩 100개. 1000명 정도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못 가는 사람이 어떠냐는 이야기입니다.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네요. 예. 경쟁률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주선을 건조하는데 철조망을 닫고 경비병이 서 있지만 폭도들이 들어와서 상당히 많은 수를 죽이고 어쩌고 하는데 이 노아의 방주 같은 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분사관이죠. 로켓 분사관. 근데 그 물질을 간신히 발견을 해가지고 더 큰 우주선, 더 많은 우주선을 짓도록 이제 조언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결과적으로 이제 브론슨 여기 이제 알파가 와가지고 지나치니까 밀물이 내륙으로 들어와서 230m 높이까지 차오르고 화산 지진 발생하고 수많은 사람 목숨 앗아가고 악천후 계속되고 그 다음에 브론슨 알파가 달을 뽀갭니다. 브론슨 알파는 엄청나게 큰가 봐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가 영화 같은데 봐도 주먹만한 거라도 내려오는 속도가 있으니까. 그렇죠. 뭐 퉁구스카에 떨어진 지름 둘레 8km가 되는 지금도 운석 구덩이에 있는데 그거 별로 안 크대요. 뭐 우리 집보다 좀 더 큰 정도나 뭐 이 정도라든가. 그거 하나로도 8km가 초토화되는데. 예. 그다음에 중남미에 떨어진 그 운석 때문에 공룡이 다 멸망했다고 했을 정도로 큰 문제가 발생한다지 않습니까? 일단 뭐 충격도 문제인데 그 뒤에 올라간 먼지가 태양을 가려서 결과적으로 뭐 몇십 년 동안 완전히 태양빛이 통과되지 않을 정도라니까 그런 게 문제인가 봅니다. 근데 어쨌든 뭐 달하고 부딪혔을 때 달보다 훨씬 작은 거라도 직접 정상적으로 때리면 달이 깨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폭도들의 침입도 받고 뭐 어쩌고 하지만 어쨌든 그 분사관을 만들 수 있는 엔진 분사관을 만들 수 있는 그 재료를 구해가지고 제조하고 자 최후의 날까지 5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다시 여기 탈출 계획 책임자인
한드론이 이끄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을 살해하고 퇴각하고, 복도들이. 예, 복도들이.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는 1000명 정도만 수용할 수 있는 로켓을 만들다가 두 번째 로켓까지 제작을 하고 결과적으로 그 브론슨 알파가 지구를 깨기 전에 어쨌든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출발하면서 올라가면서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출발해서 로켓이 올라오다가 뭐가 문제가 떨어지는 로켓도 있고 따라 나오는 것도 있고 중요한 건 이제 다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브론슨 이제 베타에 이제 착륙을 합니다. 착륙을 하고 내려서 나가서 이제 마지막 시험하는 거죠. 이걸 들어봐가지고 살 수 있나 호흡을 할 수 있나 그랬더니 지구랑 거의 대기 상태가 비슷해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적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우주선들은 이제 연락이 우선 안 되니까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 호흡이 가능하다는 걸 확인하고 내려앉은 데까지 일단 이야기가 1편은 끝납니다. 아, 거기서 끝나요? 예, 그러니까 깨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탈출하고 브론슨 베타에 내려서 앉아서 이제 살아남았다. 생존했다. 그러니까 다른 쪽이 어떤가는 이제 2편에 나오려고 안 했나 보죠. 예. 그래서 이제 적합하다는 것까지 발견이 됩니다. 자, 그런데 뒷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34년도에 바로 다음 해입니다. 34년도에 After Worlds Collide 세계가 충돌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 190쪽짜리 거의 같은 분량의 소설책이 발견합니다. 요건 여러분 몇 페이지다라고 하는 게 크게 뭐 문제가 안 되는 게 이 글자 크기 좀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게 작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양장본으로 나오면 뭐 350페이지, 4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으로 나오니까 뭐 그건 큰 문제가 아닐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걸 일단 후속작이 발간되는데 이제 뭐부터 시작하느냐? 핸드론이 대장이 돼서 타고 온 우주선이 이제 브론슨 베타에 내렸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내리고서 이제 주변을 탐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도로가 발견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깎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한 뭐 아스팔트보다 더 뛰어난 재질로 차가 쉽게 굴러갈 수 있는 도로와 관련돼서 이전에 문명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로켓에 내려서 사람들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거주지를 설립하기 위해서 탐사에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일정 부분으로 갔던 어떤 특정 부분으로 갔던 탐사대원들이 돌아오다가 이전의 문명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되는 차량을 발견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이제 이제 이전 문명지가 있고 우리도 그것을 이용하면 살 수 있겠다고 실컷 이야기했는데 질병이 캠프를 휩쓸고 가면서 거주를 살해해버립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은요. 그러다 보니까 핸드론은 탐사 금지시키고 그 기지에서 일단 버티면서 일단 버티자라고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종이 한 장이 바람에 날려오는데 종이에 독일인, 러시아인, 일본인들로 구성된 집단이 아시아 사실주의자 공화국이라는 연방을 만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독일이 들어가 있는데 아시아가 네, 거기 이제 일본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또 이제 나라가 좀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네, 독일, 러시아. 독일, 일본 하게 되면 일단 추축국. 근데 이게 문제가 참 희한한 게 1933년도, 34년도에 나온 책 아닙니까? 아직 제2차 세계는 발생하기 전이거든요. 전이죠. 꼽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선견 지명이 있었네. 그 희한한, 저 연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나는 이제 그게 지난 뭐 1940년대, 50년대 나왔다면, 걔네들이 원래 추축국을 이용해서 뭐 했고, 러시아인은 나중에 뭐 저기 빨갱이로서 서로 대적을 하니까 기분 나쁜 나라를 만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4년도에 나온 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 이제 독일 같으면 이제 히틀러가 권력을 막 잡을 때죠. 33년도에 잡았으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안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인까지 여기다 넣어가지고 만들었다는 게 좀 신기할 정도고. 하여간 뭐 일본도 나중에 뭐 이제 전체주의, 그 군국주의가 되지만 그때만 해도 뭐 이렇게 그런 일이 없었죠. 미국에서 이렇게 주목할 만한 나라도 아니었는데.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시아 사실주의자 공화국이라는 걸 만들었고. 네.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담겨 있으니까 정찰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다. 자기네들하고 이상이 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정찰을 해보려고
콜핸드론 아까 이제 탐사 대장이 지시에 의해서 우주선의 잔해와 로켓을 이용해서 탐사선이 검조되고 토니 드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주인공입니다. 토니 드레이크 가 이제 동료 한 명과 같이 출발합니다. 그런데 도로를 따라가다가 돔령 도시를 발견합니다. 이게 원래 문명의 이게 잔재라고 보여주는 거고요. 도시의 건설자들은 인간에 가까운 형태고 인류보다 상대적으로 고도의 지식을 기술을 가진 종족이었는데 이 자신들의 세계가 이 행성 자체가 성간 공간으로 빠져들어서 요즘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뭐 인터스텔라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간 그런 웜홀 같은 형태 같은데 빠져들으니까 우리 빠져들면 원래 이제 거기서 살기가 되게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5개의 도명 도시를 건설을 해가지고 거기에 일단 이제 소위 말하면 압력이라든지 공기의 변화 이런 걸 버티게 이제 만들었는데 도시 건설 끝나고 어디 다른 데로 날아가고 도망가고 이러려고 노력을 안 하고 우리 운명이 그건가 보다 하고 멸종의 길을 택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까 토니 일행은 이 행성에 착륙하기 전에 연락이 끊겼던 두 번째 우주선과 연락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원이 좀 늘었죠. 아까 그 아시아 사실주의자 공화국에 비해서 인원이 좀 줄었는데, 예. 자, 그래서 이제 토니가 이제 그 탐사선 몰고 돌아오는데 보니까 이제 핸드로는 이제 너무 그동안 극심한 고통 힘들어가지고, 예. 뭐 진두지휘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살만한데 만들어놨다고 이제 안심을 한 것 같고, 그런데 핸드로는 자기 딸이자 대리인 이브에게 어떤 대장 대리를 맡깁니다. 그래서 대장 대리를 맡기고, 그런데 여기 이제 토니, 이브, 이제 요 애들이 결과적으로 신세계 아담과 이브가 되는 거죠, 나중에.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사실주의자 공화국하고 이제 결과적으로 싸움을 받고 있는데, 예. 결과적으로 이제 토니가 이 싸움의 정권을 받습니다. 이제 어떤 이제 행정명령권자도 있고, 전투명령권자도 있고 했을 때, 토니가 전투지휘권 받고, 예, 그 다음에 도명도시가 아까 5개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적들이 차지한 곳이 아닌 제일 가까운 곳으로 결과적으로 도시를 택해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브론슨 베타가 아까 지구 궤도에 바로 정착한 게 아니고, 움직이는 궤도를 따라서 태양 인력권에 잡혀가지고, 태양을 따라서 이렇게 돕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원일점에 하게 되면 태양과 가장 먼데 간 거죠. 근일점 하게 되면 태양과 가장 가깝게 가는 거고, 그러니까 돌 때는 타원형 궤도로 도니까 결과적으로 제일 멀리까지 갔다가 가까운 상태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결과적으로 돌아서 지구 궤도 같이 적당한 데를 차지하고 딱 앉아주면 좋은데 계속 움직이면 이것도 곤란한 것 아닙니까? 네. 살만한 데가 아닐 수도 있죠. 그렇지. 네. 그런데 이제 그 원일점까지 근접했다는 건 알게 됐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아시아 사실주의자 공화국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제 그놈의 저 땅덩어리에 몇 명 살아남았다고 그것도 그 안에서 또 누가 또 이기고 지고 하냐는 그걸 싸우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아까도 얘기했지 이 작가는 약간 비관적인 관점에서 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비관적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영국인 연합이 이겼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까 로켓 분사관이 결과는 나중에 무기화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겼고 중요한 건 어떤 형태의 정보를 만들 거냐. 예. 그래서 일단 논의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다행인 것은 도명도시 하나를 차지해가지고 에너지, 식품, 집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더 기쁜 소식이 뭐냐? 그 와중에 언제 또 연애를 했는지 토니와 이브의 아기가 임신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쁘더라도 할 건 중요한 건 이 아동 소설에 이런 건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임신됐다는 상황이 나오고 또 하나 뭐냐? 브론슨 베타가 원일점을 지나서 예전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돌던 궤도에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지구 궤도를 그대로 돌면 된다는 얘기죠. 제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얘도 새로 태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안전된 정착지도 찾았고 그래서 결론은 해피합니다. 과정은 싸움도 나고 어쩌고 해서 난리가 났지만 그래서
지구가 깨지는 슬픈 상황이 있었고 다 탈출하지 못했다는 슬픈 상황이 있었고 그 정착한 브론슨 베타에서도 서로를 놓고 싸우는 전쟁 상태가 있었지만 결론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확고한 안정적인 지구 궤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끝을 냅니다. 야, 뭐 뒷이야기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이제 요거 저 영화 딥 임팩트하고 아마겟돈을 제가 든 이유가 뭐냐면 둘 다 해성 이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충돌을 하죠. 예, 그래서 딥 임팩트는 거의 지구가 이제 멸망하는 형태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끝나죠. 예. 그리고 그 아버지하고 마지막에 그 화해를 하면서 예, 해성 떨어지는 장면, 바다 떠드는 장면 보면서 안타깝게 끝나고 아마겟돈은 약간 만화 영화 같은 느낌이 들고 해결을 하죠. 예, 해결하지만 거기는 뭐 브루스 윌리스가 네. 죽긴 하지만 네. 해성을 핵폭탄으로 결과적으로 터트림으로 해서 해성이 크게 문제가 안 되도록 처리를 하죠. 요때 그 엄청 히트작이었죠 이게. 예. 98년도.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이 98년도 작품입니다. 1998년도. 둘 다 아이디어 누군가는 베꼈습니다. 예.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에 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잠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둘 다 재밌어요. 예.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소설이 뭐 제가 어쨌든 뭐 이 책 뭐 발행 연도는 70년대에 산 거긴 하지만 이런 책들이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저도 관심을 가지고 봤다는 거. 특히 어렸을 때 봤던 것에 책에 관심을 가지고 책 제목을 찾아가면서 아마존 뒤져가지고 책을 구했는데 정말 뿌듯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좋은 재밌는 책을 읽었고요. 여러분에게 소개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예. 오늘은 제 소개는 이걸로 끝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